안녕하세요. 작가 김시연입니다. 오늘은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주고 싶은 책 10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제가 14년 동안 1만 권 독서를 했잖아요.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보로 남겨주고 싶은 책 10권을 꼽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. 그래도 10권을 꼽아봤습니다. 이 10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셨으면 합니다. 이거는 정말 가보로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한 책 첫 번째는요. 안씨 가훈입니다. 이 책은 제목부터 가훈이잖아요. 가훈 또 뭐야, 굉장히 고리타분한 잔소리 같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. 이거는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입니다. 이 책을 쓴 안지추는 대대로 명문 가문이었어요. 그런데 이 가문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도 명문 가문의 지위를 잃지 않았단 말이죠. 그 비결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.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사회에서 처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, 지혜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따뜻하고 매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. 책에 담긴 문장이 굉장히 격조 있거든요. 정말 가보로 남기면서 사람들이 정독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는데요. 이 책에서는 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.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한쪽으로 생각에 치우칠 때가 많잖아요.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. 인생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말 나를 아끼고 싶은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저는 안씨 가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주고 싶은 책 두 번째는요. 스피노자의 에티카예요. 이 에티카 원전에 읽는 게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원전을 통해서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스피노자는 평생 예속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연구한 학자예요. 그래서 스피노자의 삶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. 이 스피노자의 삶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.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, 미신에 의한 통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생 고민한 사람이거든요. 스피노자는 평생 공포에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평생을 살았어요. 그런데 스피노자가 모든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생각의 자유를 찾아서 험난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비참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힘을 줄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면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찾아올 비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힘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가보로 남기고 싶은 책 세 번째는요.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개구리를 먹어라입니다. 여러분들은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는 일을 먼저 처리하고 있나요?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죠. 하지만 계속 그 중요한 일을 미루다 보면 결국은 인생에서 이루는 거 하나 없이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고 말거든요. 그래서 이 책에서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미룰 것이 확실한 일을 개구리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개구리를 먼저 먹으라고 하거든요. 이 개구리를 먹는 방법, 개구리를 먼저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책이에요.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뜨끔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저도 가끔 꺼내봐요.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. 내 인생의 개구리는 과연 뭘까? 나는 왜 개구리를 먼저 먹지 못하고 있는 걸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정말 목표한 바가 있으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 네 번째는요. 류성룡이 쓴 징비록이에요. 제가 왜 이 책을 권하고 싶냐면요.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
그 비판을 피하려고 하거든요. 자기 잘못을 웬만해서 인정을 하기 싫어하더라고요. 이 책이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잘못을 만천하에 알린 책이에요. 유성룡은 자기가 잘못한 것, 그리고 조선이 잘못한 바를 정말 시원하게 후손에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거든요. 이 책은 유성룡이 자신의 잘못을 후손이 반복하지 않도록 눈물과 회한으로 쓴 반성의 기록이에요. 그만큼 굉장히 처절한 책이고요. 아픈 책입니다. 하지만 그 처절함과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고 봐요. 자기가 잘못한 일을 만천하에 공표하여 대대손손 후손에 알리고 싶다.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. 징비록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그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. 왜 임진왜란이라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? 그 근본부터 밝히고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일, 우리 사회가 잘못한 일을 밝히는 용기를 내는데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5번째는요. 윌리엄 블레이크의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에요. 이 책은 시집인데요. 굉장히 얇아요.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시집인데 이 책을 처음에 이렇게 딱 열고 읽으시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이게 무슨 소리야.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시집이거든요. 그런데 윌리엄 블레이크가 주목받은 이유가 스티브 잡스 때문이에요.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,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찾아서 읽었다고 해서 윌리엄 블레이크가 유명해졌어요. 그런데 윌리엄 블레이크는 생전에 무명 시인에 가까웠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난해했기 때문이에요. 이 사람이 종종 살면서 자기가 환상을 본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이 환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환상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그림도 그리고 판화도 제작하고 그 환상을 언어로 남기고 싶어서, 문자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거든요.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읽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난해하게 시가 다가오지만 이 사람이 겪은 환상이 실체가 무엇이지? 본질이 뭘까?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해요. 그게 이 시집의 매력이에요. 그래서 이 시집은 한 번만 읽고 끝낼 게 아니라 한 서너 번쯤 계속 읽어보면서 윌리엄 블레이크가 본 환상이 과연 무엇인지, 무엇이 그렇게 스티브 잡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책이에요. 이 시집을 옆구리에 끼고 자주자주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. 대대손손 가보로 남기고 싶은 책 6번째는요.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. 제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굉장히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.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,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누구 탓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. 그거는 내 탓이 아니야, 뭐 사회 탓이지, 아니면 뭐 부모 탓이지, 이런 뭐 사회 탓, 나라 탓, 남 탓을 하기가 쉬운데, 니체는 살면서 정말 온갖 괴로움에 시달렸던 인물이에요. 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, 사회에서 자기를 인정해 준 적도 없고, 그리고 뭐 갖가지 정신병에 우울증에 뭐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체는 남 탓을 하지 않았거든요. 오히려 그런 악조건을 자기가 끊임없이 극복해온 과정을 문자로 표현해놓고 간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누구를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면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내가 겪은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없게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현재를 살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요. 그리고 니체는 영원 회귀설을 주장했잖아요. 그러니까 니체는 내세 사상을 비판했어요. 뭐 나는 죽으면 천국 가, 뭐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지, 뭐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지,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지, 이런 걸 비판했어요. 니체는 오늘을 살라고 했죠.
오늘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면서 사는 용기를 가지고 싶다면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. 7번째는요.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입니다. 플라톤 책 중에 티마이오스가 가장 난해하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플라톤 책뿐만 아니라 세계 철학 3대 난서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책이 티마이오스예요.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도 제가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요. 제가 이 책을 만났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플라톤의 문장이라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플라톤이 과연 사람일까?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 아닐까? 그런 생각마저 들었거든요. 그런 경외감이 든 책은 사실 티마이오스가 처음이었어요. 플라톤의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마이오스를 읽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. 사실 이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이 후기에 집필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플라톤 철학에 정수가 모두 담겨 있어요. 플라톤이 가장 학문적으로 원숙했을 때 이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티마이오스에는 천문학, 수학, 광학, 화성학 등 자신의 모든 학문적 성과를 우주론과 관련해서 한 편의 우주 대서사시를 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. 플라톤이 기원전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. 이 책을 보면은 인간이 어디까지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여러분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8번째는요. 유두공의 바레고예요. 이 바레고가 왜 중요하냐면요. 아무도 못 해낸 일을 유두공이 해냈거든요. 그동안 우리 역사가 바레를 잊혀진 제국 취급을 했어요. 고려마저도 바레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유두공 개인의 힘으로 이 바레고를 썼단 말이죠. 바레가 왜 잊혀졌을까요? 잊혀진 바레를 왜 유두공이라는 학자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발굴해냈는지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고 유두공이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유두공의 삶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왜 바레를 이렇게 연구했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. 유두공은 서자 출신이었어요.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품은 뜻이 큰 사람이었죠. 그거를 정조가 알아본 거예요. 바레와 유두공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바레고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중요한 책입니다. 그래서 저는 바레고를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줄 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. 이제 9번째는요. 관자입니다. 제가 이 관자도 제 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추천을 해드렸어요. 관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. 관자는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사실 다 들어있다고 해도 무방해요. 그리고 관자는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에요.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. 중국이 한 가장 큰 실수가 관자를 등한시하고 논어를 익혔다는 말도 있어요. 유학이 아닌 관학이 중국의 뼈대를 이루었다면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. 그만큼 중요한 책이 관자예요. 관자를 깊게 연구한 나라는 부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자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. 이 책은 낭만적 이상주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. 병법서처럼 차가운 현실주의, 약육강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. 개인과 조직과 사회가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지 치열한 고민을 담은 책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 책만큼은 반드시 가보로 물려주고 싶어요. 책 10번째는요.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. 이 코스모스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칼 세이건이 이 책을 왜 썼을까? 광활한 우주와 공생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보거든요.
우주 앞에서 겸손을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해요.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책이죠. 과학적인 지식은 덤이고요. 이 인간의 내면과 정서를 같이 아우른다는 점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천문학을 빌려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일까? 그걸 생각해보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은 가보로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